책 읽기에 대해서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일단 좋은 책을 선정해야 돼요. 그러니까 나쁜 책 또는 도움이 안 되는 책을 보면 굉장히 편향될 수 있죠. 그래서 좋은 책을 좀 선정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이어야 돼요. 그러니까 공부의 커리큘럼을 짜야 돼요. 이게 좀 이상하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가령 어떤 부분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읽어야 될 중요한 책들이 있어요. 그걸 안 읽고는 그 주제에 대한 포괄적이고도 깊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얻기가 어렵죠. 그래서 어려워도 읽어야 돼요. 너무 어려우면 처음엔 좀 쉬운 책을 읽고 어쨌든 글로 가야 되죠. 그래서 주제별로 좀 커리큘럼을 잘 세워서 순차적으로 좋은 책을 그 주제에 해당되는 거를 읽어야 되죠. 최악의 독서법이 독서가 누가 이 책 좋다 그러면 이 책을 읽어요. 그러다 갑자기 또 안 읽어요. 그리고 읽을 땐 너무 건성으로 읽거나 처음 몇 페이지 읽다가 놔둬요.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거 좋다 그러면 또 그 책 보고 그러다 설교 준비하고 설교 준비에 관련된 주석과 설교집 보다가 또 뭐 갑자기 또 딴 책 하나 빼들어서 보다가 심심하면 또 되게 재밌는 책 보고 이렇게 하면은 진짜 공부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 필요한 어느 주제가 있다면 그 주제에 관한 몇 권의 책을 일정한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. 그 BTS 때 한 달에 한 번 과목이 있는데 그 책들이 있거든요. 그럼 그 과목 들으면서 그 책을 여러 권 관련된 주제에 관련된 책들을 여러 권 읽는 게 진짜 도움 되죠. 그러니까 BTS를 따라서 책을 보면 좋죠. 일단 책을 읽는 방식은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책을 좀 읽는 방식이 여러 가지다. 하나는 이제 완전히 이렇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다 읽어보는 것도 좋다. 빠른 시간 내에 펜이나 뭘 들지 않고 보통 빠르게 읽으면은 한 100페이지에서 120페이지, 1시간에. 그리고 좀 느리게 읽으면 80, 이 정도 어간인데요. 어려운 책은 이제 훨씬 좀 덜 되지만. 근데 어려운 거 넘어가고 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한 300에서 400페이지는 그러면 4시간, 5시간 안에 그냥 읽어내요. 그러니까 하루에 한 권을 읽을 수 있죠. 근데 어떤 분은 이제 몇 개월 동안 한 권도 안 읽죠. 그러니까 이 습관만 기르면 일단 빨리 읽을 수 있다. 그 다음에 정말 이 책이 필요한 거라면 어떤 부분은 정독해야 돼요. 아주 천천히 읽어나가야 돼요. 천천히 읽어나간다.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왜 천천히 읽어나가는지 모르는 분도 있어요. 그러니까 한 줄 읽고 좀 쉬어야 되나? 그게 아니고 천천히 읽을 때는요. 자기가 가졌던 기존 생각과 비교하기. 그 다음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문제 제기하면서 읽기. 또 앞뒤 연결시키면서 큰 문맥 속에서 읽기. 그러니까 능동적인 읽기를 좀 해야지 그 책을 좀 이해하죠. 그 다음에 읽은 다음에도 정리가 필요해요. 첫 번째 정리는 제 머릿속에 정리하는 건데, 어떤 걸 오래 기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. 지금 우리 진행하시는 분도, 사모님도 굉장히 어떤 건 지금까지 몇십 년 기억나는 게 있고, 어떤 건 기억이 안 나서 책을 읽으셨는데, 왜 기억이 안 날까? 또는 왜 기억이 날까? 자기가 계속 써먹을 수 있고, 정말 필요하다면 문구라든가 관점이라든가 주제라든가 주장이라든가 메인 아이디어,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그걸 꽉 붙잡아서 내가 내 걸로 삼아서 내 자양분으로 이렇게 삼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보통 일주일이면 거의 다 잊어버리는데 한 달이면은 사실 내가 그 책을 읽었다는 사실만 기억하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거의 기억 못할 때가 많아요. 얼마나 많습니까? 책꽂이에 꽂혀 있는데. 그래서 이제 소장의 기쁨만 있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반복. 그래서 하루 이틀 사이에 한 번 더 본다든지 그 부분을 다시 생각한다든지 복습 하는 거고 더 좋은 거는 이제 말해보는 거죠. 복습하거나 다시 생각하거나 말해보는 것, 가르쳐보는 거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과 연결시켜서 내 지식을 가지를 쳐가지고 확장시켜서 내 걸로 잡는 거죠. 그래서 공부가 진전되면 진전될수록 더 그런 걸 잘 할 수 있는 건데 나는 기존에 이 주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다.
근데 이건 이렇게 얘기를 안 해? 그러면 같은 거야? 다른 거야? 내가 모르는 거야? 그러면 아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지? 이런 작업을 해야 돼요. 이런 작업을 하고, 그래서 책을 듣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, 다시 들여다보고,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.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남기는 작업은 기록하는 거예요. 하나는 내 걸로 삼는 게 있고, 기록하는 거. 기록은 내가 내 걸로 삼았던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죠. 근데 내 걸로 안 삼고 기록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. 강의할 때 타이핑만 치거나, 복수 안 하거나 그런 분이 있는데, 그거는 자기가 독특해지는 게 아니라 노트북만 똑똑해진다라고 제가 늘 주장을 해요. 네. 그래서 기록도 이게 내가 기록을 해놓으면 이거 써먹나요? 어떻게 써먹나요? 어떻게 기록해야 남나요? 1차로 기록한 다음에 이걸 그 다음에 어떻게 기존에 기록했던 것과 연결시켜서 정리를 해야 내가 정말 이 부분을 필요할 때 할 수 있나요? 참고할 수 있나요? 이 주제에 대한 기록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면 난 이거 어떻게 이용할 수 있죠? 특히 목사는 끊임없이 설교하고 글 쓰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정리를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. 이거 아주 잘해야 돼요. 그래서 좋은 책을 선정하고 어떤 주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집중해서 읽고 또 그걸 정리하고 자기 걸로 삼고 또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이런 것들은 되게 다 하나하나가 공부하는 태도와 관련돼 있어서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.